평양 공동선언문에 동해선 철도 연결과 전쟁 위험 해소 등 강원도와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가 부진한 러시아 대게 유통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강릉시 산하기관장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인사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사부 장군을 주제로 한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첫 뉴스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엔 강원도와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다양한 남북 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지러울 때마다 열린 올해 3번의 남북 정상회담. 특히 이번 제3차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은 강원도와 밀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명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밀접한 남북 산림 분야 협력 사업도 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1인 시일 내에 열기 위해 면회소 시설을 서둘러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에 남북 공동개최에 협력하는 방안이 명시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의 공동개최 논의가 공동선언에서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번에 정상선언에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실천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앞으로 관광이나 다른 특화 사업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전기가 마련된과 동시에 강원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동해에서는 속초 이북부터 북한의 통천 이남까지 해역에서 포 사격 등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소초 철수와 지뢰 제거는 물론 철원에서는 유해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사상 유례 없는 협력의 시대를 맞으면서 강원도에서도 크고 다양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선 강원도와 관련이 많은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도 채택됐습니다. 육상과 해상의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DMZ 감시 초소도 철수한다는 계획이어서 도내 접경 지역의 분위기가 바뀔 전망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쟁 위험을 없애 비무장 지대는 물론 한반도 전역을 평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무장 지대 DMZ에 있는 감시 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고성과 양구 등 6곳이 해당됩니다.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대도 확대됩니다. 남측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사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에서 북한 통천 해역까지 80km에 걸쳐 이어지는 동해 NLL 일대에서도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해상 사격 훈련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았던 고성 지역 어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사격으로 인해서 이제 못했던 조업들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예년에 비한 어획거보다도 20-30%에 대한 어획거를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민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도내 접경 지역이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8대 동해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쏟아진 가운데 특히 동해시가 고전하고 있는 대게 유통 사업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시중 상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시작한 대게 유통 사업. 러시아 대게를 싼 값에 시중에 공급하겠다던 계획은 요원하고 운영을 위탁한 식당은 영업 중단 상태에서 새 사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의원 절반이 바뀐 동해시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 걱정과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해시가 공언했던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 기본 전제가 틀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직거래를 해서 우리가 16불의 고정으로 공급한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러시아와 직거래는 트지도 못했고 16불로 판매를 한 사실도 없고. 동해시는 당초 수입 가격에 대개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실천되지 않았고 특정 기업과의 협약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동해시 의원들은 이 때문에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개마을 사업의 성과가 없다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방물연구지원센터에 도움이 되려고 대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도움보다는 짐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저는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 동해시는 당초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계획대로 흐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바닷물 공급을 위해 지출한 3억 원의 예산이 재구시를 못하는 데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3억에 대해서 지금 해소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게 보조금 3억을 해소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파행 운영에 높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동해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네, 강릉시 산하기관장 자리를 퇴직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출자해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강릉문화재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 3곳입니다. 최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장에는 지난 6월 말 퇴직한 전 부시장이 선임돼 다음 달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달 퇴임하는 현 원장은 강릉시 국장 출신입니다. 연속해서 퇴직 공무원이 원장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도 국장 퇴임자가 사장으로 있습니다. 강릉문화재단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인데 실제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 역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방침이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복자 CEO는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로 굳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시장님이 강릉시가 정말 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재 발굴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기관별 정관에 따르고 능력과 자질을 따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고요.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한편 특정인 내정설이 도는 가운데 강릉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를 공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이사부 장군을 주제로 한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 삼척 육향산 광장에서는 이사부 장군을 기리는 위령제와 수륙대제가 열렸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사부 독도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축제는 모레까지 시민 뮤지컬 사자후와 시민 참가 거리 퍼레이드, 건강 걷기 대회 등이 열리고 독도 수호등 만들기, 사자상 경주대회 등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오늘 속초항에 입항했던 10만 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포추나호가 추가 승객을 태우고 출항했습니다. 승객 900여 명을 태우고 어제 부산항에서 출발한 코스타 포추나호는 오늘 속초항에서 1,800여 명의 승객을 더 태운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습니다. 출항에 앞서 탑승객과 여객 선사를 환영하는 기념식이 속초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열렸고 코스타 포추나호는 러시아와 일본을 거쳐 오는 27일 인천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휴광을 앞둔 태백광업소 살리기에 태백 지역 사회단체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습니다. 황지중고동문회에 이어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소속 80여 개 사회단체는 태백시의 유일한 민영탄광인 태백광업소를 반드시 유지시키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태백 지역 사회단체는 태백광업소에 피해를 주는 옛 정암광업소의 갱내수 유입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처리해줘야 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현수막 게시 등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강릉시의회 본회의에서 배용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자발전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자발전사업 특위는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릉시의회 본회의는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안인진 어촌계의 방문으로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를 우승으로 이끈 김학봉 감독의 환영식이 목요일 강릉중앙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강릉중앙고에서 열린 김학봉 감독 환영식에서 동문회 공로패와 축하 꽃다발이 전달됐고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강릉중앙고 51기 졸업생인 김학범 감독은 강원FC 감독 등을 역임했고 국가대표팀을 맡아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에 2개 업체가 새로 입주합니다. 강릉시는 오늘 화장품 제조와 퓨전 한식 디저트 업체와 기업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업체는 모두 45억 원을 투자하고 3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엔 기업과 벤처공장, 연구소, 지원기관 등 170개 업체에 1,400여 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분양률은 80%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강릉 주문진 오징어 축제 행사가 일부 변경됩니다. 주문진 오징어축제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서 오징어 맨손잡기를 수산물 맨손잡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징어의 양은 줄이는 대신 방어와 광어, 홍게 등 다양한 수산물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오징어 활어 판매 부스를 폐지하고 인근 횟집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1,42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강원도는 속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쌍천 재해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324억 원 가운데 내년에 필요한 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